그래요. 바로 이제 경우수 얘기해볼게요. 경우수는 뭐 별건 없고요. 가지수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좀 보시면 돼.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별다른 뭐 설명보다는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 샘플만 하나 좀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밑에는 예제긴 한데 주사위 한 개를 던졌대요. 주사위 한 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문이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거든. 문이 나오는 경우를 해서 그러면 우리 당연히 주사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정수값 있죠? 6개지? 그렇죠? 여기서 짝수의 개수는 몇 개냐? 2, 4, 6. 세 가지. 너무 쉬운 샘플이지. 이거 뭐 괜히 뭐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가지수 세워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합의 법칙하고 교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시는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할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는 이제 합의 법칙이 될 거예요. 합의 법칙.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집합 A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합 A하고 B를 이런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합이니까 말 그대로 교집합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집합 A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사건 A하고 사건 B라고 두시는 거예요. 사건 A하고 사건 B가 어떤 관계성으로 이루어졌냐? 또는이라는 관계로.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A, B, 그 다음에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좀 벤다이어를 좀 나타낸다면 이렇게 내가 좀 나타내볼게.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 B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중첩된 부분이 내가 있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형태야. A라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가정해볼게. 그렇죠? 그러면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공통 부분은 뭐야? 6의 배수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 이게 6의 배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A하고 B라는 사건이 교집합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AB, 그렇죠? AB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영역 표시하면. 그리고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이긴 한데 이번에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서로 소관계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의 배수야. 11의 배수.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있잖아. 13의 배수야. 여기서는 잘 보시면 11하고 14는 서로 소관계지. 맞죠? 서로 소관계다 보니까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겹칠 때랑 겹치지 않을 때. 합의 법칙.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쓴다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2의 배수, 3의 배수는 이제 공통 부분이 발생되니까 A, B 합집합을 쓰는 과정에서 A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에다가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일단 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공통 부분 있죠?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직접 빼시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겠니? 말 그대로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A, B 합집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A라는 경우의 수하고 B라는 경우의 수가 더하면 되는 거지.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 왜 뒤에 이제 또 샘플을 보게 될 거니까 이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지금 내가 방금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A, B 사건을 합집합시킨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내가 이제 분류해서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고배 법칙이 될 거예요. 고배 법칙.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집합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고배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선 이제 기호로 따진다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교집합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A하고 B를 사건으로 표현하시고 여기서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벤다이어를 좀 나타내볼게. 벤다이어에. 자, 벤다이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A, B가 이렇게 겹쳤다는 가정하에서
A, B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간단하네.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부분 있지? 공통부분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로 만약에 계산해 준다면은 이렇게 또 계산할 수 있어요.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이렇게 있잖아? 동시에 일어난 거지? 곱해주면 된다는 거. 곱해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샘플을 좀 풀어줄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맨 밑에는 예제 문제거든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오른쪽에다 표기를 해본다면 이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A하고 B라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지점이 있는데 처음에 지하철 탔을 때는 이런 형태의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경로. 그 다음에 밑에 형태 있죠? 이거는 네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건 세 가지고 이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노란색은 뭐냐면은 지하철이야. 이거 지하철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스. 이렇게. 자, 여기서 문제 조건을 볼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죠.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탄다고 했죠. 그럼 내가 아까 처음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또는이라는 관계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합의 법칙이 이룰 수 있고 여기서 경우의 수를 표현했을 때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더하는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금방 대식들 해가지고 네 가지죠? 3에다가 4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7가지.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뒤에 있는 형태의 이제 예제 문제도 좀 풀어줄게. 2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돼요. 2페이지. 2페이지는 내가 고배 법칙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죠? 아까 내가 잠깐 소개시켜줬고 그러면 밑에는 예제 문제에 대해서 좀 내가 소개시켜줄게. 얘들 이쪽까지 어렵지 않지? 괜찮지? 다 이해되지? 그래서 얘기해볼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점 찍히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거치고 이번에는 세 가지 경우를 거친다. 이렇게 됐어. 자, 이건 이제 고배 법칙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자,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워보시고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좀 생각해보자고. A에서 B를 거치고 C를 거쳤을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럼 A에서 B로 갔을 때는 총 몇 가지야? 두 가지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건 세 가지지.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동시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동시 일어나는 건 뭐야? 고배 법칙이지. 고배 법칙이니까 2 곱하기 3이 되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표현했던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잘 알고 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좀 넘어가 볼게요. 뒤에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 형태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페이지를 보시고 여기서 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뽑아서 좀 얘기해 줄게. 자, 일단 1번을 볼게. 1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여기서 분식집이 있는데 김밥, 라면, 볶음밥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다는 거거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이 수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니? 첫 번째는 김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김밥은 총 몇 가지야? 네 가지죠.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면이 되겠죠. 라면은 지금 몇 가지가 되겠니? 세 종류죠. 당연히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볶음밥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세 종류죠. 해서 이것도 이제 네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성분아 이거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당연히 더해야 되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경우수가 쉽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게. 자, 두 번째 문제만 내가 풀어주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볼게. 자, 이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던졌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주사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줬잖아. 주사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1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대값이 6인 이런 형태 6개의 값이 지금 나오는 거지.
자, 그럼 1번을 볼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합이 11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거든. 그럼 11 이상인 거는 내가 좀 세부적으로 좀 풀이를 해볼게. 11 이상이라는 거는 11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2가 되시고 당연히 13이 되시고 14가 되시는데 다만 여기서 최대값이 66이죠. 66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13이 절대 나올 수 없죠. 14는 나올 수가 없으니 11하고 12일 때 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11일 때 있죠. 합이 1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주사위 5, 그 다음에 6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6하고 5를 결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12가 됐을 때 어떻게 돼? 6, 6 결합했을 때, 맞죠?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되시고 이건 한 가지가 되시지? 그럼 총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시고. 어렵지 않죠? 하나도 지금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 여기서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차가 1 이하가 된다고 했어. 차가 1 이하가 된다. 차가 1 이하가 된다. 이거를 좀 잘 해석해 주면 돼. 일단 성난 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 차가 1 이하. 차는 있잖아. 무조건 양수값이 나와요. 차라는 의미는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차가 1 이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당연히 1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0일 때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좀 확인해 보자고. 자, 첫 번째 주사위 5가 나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6이 나올 때 가능하겠죠? 반대로 6하고 5가 나올 때 상관없지. 그 이해가? 원래 5 빼기 6은 마이너스 1이나 무조건 여기서 절대값 씌워줘야 돼. 그래서 차가 1이 된다고. 맞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겠니? 0이 되시지. 0이 되는 건 좀 가능성은 좀 많아지겠다. 1 선택하시면 되고 2 선택하시면 되고 3, 3, 그 다음에 4, 4. 당연히 5, 5, 6, 6까지. 맞죠? 총 6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세워볼 것도 없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돼?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제가 맛보기로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거니까 이 정도 알아보시면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4페이지 이제 개편 문제를 좀 얘기해볼게요. 이거 이제 대표 1번 문제는 지금 본 문제하고는 살짝 좀 느낌이 좀 다를 거야. 난이도 좀 올라가면서 중요도도 올라가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100장의 카드가 있다. 근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쓰여져 있다고 했으니 1, 2, 3, 그 다음에 어디까지? 최고가 100이라 해서 여기서 총 100까지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12배수하고 13배수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관계성이 뭐야? 또는 이거예요. 또는. 그럼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기억나지? 12하고 13을 잘 보세요. 여기서 공약수는 뭐야? 1밖에 없지. 결국 이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12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워보시자고요. 다른 문제 하나 좀 확인해볼게.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하시면 어떻게 될까? 12 곱하기 2가 되시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3이 되시고 12 곱하기 4가 되시고 쭉쭉쭉 가겠죠. 엄청 많겠죠. 해서 여기서 12 곱하기 9까지 갈 거야. 근데 12 곱하기 9 하면 있잖아. 대략 살짝 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은 12 곱하기 8이 되신다는 거지. 그럼 딱 봐도 있잖아. 어쨌거나 12 곱하기 1부터 시작을 해서 8까지 경우의 수를 확인해 주니까 몇 개가 되겠어? 1부터 8까지 8가지. 괜찮죠? 그럼 좀 간단하게 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하시면 돼. 12의 배수죠. 여기 총 몇 가지야? 100가지죠. 1부터 100가지지? 100에다가 11을 나누시면 돼. 그리고 계산하면 어떻게 8이 나오지, 몫이. 8이 뭐야? 경우의 수. 8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13의 배수를 얘기해볼게. 13의 배수를 하나둘씩도 대화를 해본다면 우선 13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3 곱하기 2가 되시고 3이 되시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뭐 5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쭉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웬만하면 100에 가까운 값은 내가 정해주더니 13 곱하기 7이 되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서 이제 값을 계산하면 91이지? 8 계산은 아니지? 8 곱하면 104가 되잖아? 그럼 여기 마찬가지야. 1부터 이제 7까지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가 돼. 알겠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소개시켜준 것처럼 13의 배수 경우의 수를 확인해 주려면 100에다가 뭘 나누시면 되겠다. 당연히 13을 나누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몫이 7이 나오니까 여기서 7까지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계성을 보니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죠. 그럼 이건 위에 어떻게 됐어? 기호가 나타내면 합집합 기억나죠? A, B 합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 12배수하고 13배수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 이거 서로 소관계지. 서로 소관계가 벤자리를 나타내시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동떨어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돼? 8가지에다가 이거까지 그냥 더해주시면 돼. A 더하기 B가 되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2번을 보시면 2번은 조금 이제 비슷하긴 한데 좀 살짝 좀 아까랑 좀 다르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2의 배수, 5의 배수가 지금 한 개나 없으니까 2의 배수, 5의 배수 공약수를 한번 확인해보자고. 2의 배수, 5의 배수야. 그럼 아까랑 좀 다르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0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5는 10이 되죠. 맞죠? 1 이외에도 10이 나왔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더해주면 안 되겠지. 그냥 더해주면 안 되고 공통 부분 있죠.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수를 빼주셔야 돼.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래서 2번 좀 읽어. 2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떠있구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관계성을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아까 1번부터는 비슷하게 할 거야 분명히. 2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확인해주면 당연히 100에다가 2를 나누시면 되겠죠? 이거 50까지. 괜찮지? 금방 계산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100에다가 5를 나누시면 당연히 20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것만 주의를 해주자고. 2하고 5에 최소 공배수가 존재하잖아. 뭐야? 10이지? 결국에 10의 배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10의 배수. 자, 10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100에다가 10을 나누시면 되니까 다시 10가지가 되겠다는 거야. 누가 그렇죠? 이걸 반드시 빼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좀 주의해주세요. 자, 해서 여기서 결국에 이제 또는이랑 관계성이 이루어지니까 A, B 합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결국에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셨다면 최종적으로 공통 부분 있죠?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해서 더해주시고 빼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60. 괜찮니? 2번 문제 좀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어. 3번 문제 보시면 100과 서로소인 관계라고 했거든? 서로소 관계. 자, 이거 확인해볼게. 3번이 있다. 100과 서로소다. 그럼 보세요. 100을 했잖아. 소인수분해를 좀 해볼게, 우선. 100을 이렇게 좀 잘게 좀 쪼개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0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이건 2 곱하기 5죠? 이것도 2 곱하기 5지. 그럼 이거를 좀 더 이거 첨예했으면 어떻게 됐니? 2가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5가 2번 나왔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거거든요. 지금 100을 쪼갰더니 있잖아. 소인수가 2하고 5가 나왔다는 거야. 요거와 서로 소인 경우이죠? 그럼 무슨 말이겠니? 2하고 5가 서로 소인 관계를 여기서 경우의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일단 3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4는 안 되죠. 5는 안 되고 6도 안 되죠? 7 되죠. 8 안 되죠? 그 다음에 9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씩 다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찾아주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반대로 생각해볼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반대되는 의미의 경우의 수를 직접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2하고 5가 나왔지. 소인수 2하고 5가 나왔죠? 아,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워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못 빼면 돼? 2하고 10에 2하고 5에 최종 배수 있죠? 10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된다. 자,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있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직접 세워주셔서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니? 여집합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서로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세부사항을 내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한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러면 2에 비해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세워주면 되지? 어떻게 돼? 100에다가 2를 나누시면 되지. 50. 그렇죠? 20. 이거 60. 맞죠? 아까랑 똑같은 내가 지금 60이지. 60. 그래서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당연히 100가지가 되죠? 여기서 60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겠어? 대현아 3번 이해가? 3번 잘 이해하셔야 돼. 3번이 좀 헷갈린다. 3번이 좀 헷갈려. 이게 여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잘 좀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2번 보시면은 XY G라는 문자가 나왔고 여기서 경우의 수 하나씩 또 세워보시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를 세우는 건데 이게 순서상이야. XY G의 순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아. 기준점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여기서 식을 좀 잘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X 뭐 UY 뭐 3G 해서 요게 형태가 11이다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XY G는 자연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시고 여기 이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성우가 한번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어. XYZ가 어떻게 자연수야. 그러니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문자는 X죠. X 대신에 바로 1을 대입하는 거야. 맞죠? 그럼 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한번 대입해볼게. 대입해봤어. 그러면 2y 플러스 3g가 이게 10이 된다는 거야. 맞죠? 문자가 두 개로 줄었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y의 수학상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y가 여기는 1을 대입한다면 8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수 안 되니까 삭제시켜주는데 만약에 y가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6이 되죠? 여기에는 g값이 2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쌍쌍 찾아주시면 돼. 알겠지?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쉽게 푸는 형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줄게. 지금 내가 소개시켜준 거는 이제 x를 잡으시고 하나둘씩 y지에 관련된 순서상을 좀 잡아줬잖아.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지 있지. 성우 여기 3지 있죠. 3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g 대신에 1, 2, 3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라고. 괜찮아? 자, 그럼 하나둘씩 해볼게. 걔는 이거 이해되니? 이 문제 이해가? 자, 첫 번째 이렇게 3지를 대상을 해서 3지가 3일 때 좀 확인해보자. 그럼 여기서 g에 해당되는 값은 당연히 1이겠지? 이거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3이라고 했으니 다 넘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가 8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순서상을 또 확인해줘야죠.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1이고 2지.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또 해보자고. x가 아니라 2y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또 확인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니? 2y가 2일 때 이렇게. 맞죠? 이런 경우에서 따지겠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y값이 1이겠고. 자, 그럼 2y가 2라는 건 뭐야? 여기 넘기시면 x가 6이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얘기해볼게. 자, 2y를 좀 확장시켜볼까? 바로. 괜찮지? 2y가 2의 배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 x가 바로 1이 나오네. 4.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켜서 2y를 6으로 확장시켜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넘기면 어떻게 돼? 바로 값이 나오지? x가 2가 나오고 y가 3이 나오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확장시키면 어떻게? 8이 되지? 8은 안 되지. 넘기면 0 되잖아. 자연수. 해서 3지가 3일 때 있지. 3지가 3일 때 해당되는 경우 수는 총 3가지가 나오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자, 이게 한 블록이야.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3지를 또 확장시켜야죠. 3지. 3의 배수지? 어떻게 되겠어? 성훈아, 3지. 3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온? 3다음 뭐가 나온? 자, 우리가 3지를 3이라고 설정했죠? 그 다음에 3지를 뭐로 설정해야 돼? 6. 괜찮아? 3의 배수잖아. 자, 이것부터 다시 얘기해줄게. 자, 성훈아, 이거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거 봐봐. XY G라는 문자가 3개 나왔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개수가 달라. 이거 1, 2, 3이잖아. 1, 2, 3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대현아, 이거 좀 이해가니? 이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거야. 앞에 있는 개수 있지?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값 있지? 큰 값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경우에서 하나씩 따져보시라. 맞죠? 그럼 3지에서 가장 작은 건 뭐야? 자연수니까 3부터 시작하자. 맞지? 3을 넘어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구만. 맞죠? 여기서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 개수 확인해보면 2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2y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또 하나씩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순서를 좀 3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볼게. XYG 있지? XYG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씩 확인해보라는 거야. 좀 이런 얘기를 좀 내가 좀 해주고 싶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3
3지를 먼저 3으로 잡았잖아. 그럼 두 번째가 어떻게 되겠어? 3지를 6으로 확장시켜야 돼. 이거 이해가? 이 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따져볼게.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2y 5가 되겠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어떻게 했니? 여기 앞에 계속 비교해줬잖아. 이거 1하고 2지. 그럼 뭐를 먼저 선택해야 돼? x를 선택해야 돼? 2y 선택해야 돼? 2y. 알겠지? 이런 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2y를 2로 선택하면 여기서 x가 당연히 3이 나오죠? 그래, 그 다음 뭐였어? 2y가 4.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x가 또 1이 나오잖아. 괜찮지? 그럼 여기서 뭐야? 두 쌍만 나오지? 왜냐면 2y 여기 2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음수가 나오니까. 자, 해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넘어갈게. 그 다음에 3지가 뭐가 되겠니, 이번에는? 3지가 9가 되겠니? 맞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2가 되지. 자, 여기서도 하나씩 따져보세요. 자연수잖아. 여기서 기준줄 뭐야? 2y지? 2y의 기준줄을 삼는다면 2y일 땐 2로 둘 수 있지. 맞죠? 넘겨. 근데 x가 0이잖아. 자연수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케이스는 다 탈락이야. 그럼 다 나왔어. 여기서 경우 두 가지. 그럼 세 가지. 두 가지. 맞지? 이런 식으로. 5가지. 괜찮아? 손 사용하시다 확인하면 된다. 제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3번 볼게. 방식이 있는데 문자가 지금 6개로 표현되고요. 전개를 좀 시켜보래. 자,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해볼게. 일단 송은아, 나는 전개시켜볼게. 전개시켜봤어. A를 잡고 이렇게 확장시켜봤다. 그럼 A X 되지. A Y 되고 A G가 되지. 오늘 잠을 못 잤니? 어저께? 괜찮아? 그 다음 B를 잡아봐. 이게 너무 좀 쉬워서 한가? BX. 이거 배운 적 있지? BY 되죠? BG가 되죠? 그 다음 C로 넘어갈게. CX 되죠? CY 되죠? CG 되죠? 맞죠? 다 전개했어. 여기 상위계수 세워주는 거 몇 개야? 9개.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굳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방식 항의계수 몇 개? 3가지죠. 두 번째 방식 항의계수 몇 개? 3가지지. 맞지?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 좀 알아주시면 돼. 자, 넘어갈게. 태연아, 이거 3번까지 이해 잘 돼? 네. 괜찮아? 그래, 4번 얘기해본다. 4번 좀 잘 알아줘야 되겠다. 4번이. 4번 이렇게 얘기하면 360이 있어요. 360이 있는데 1번에서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거든?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자고.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그러면 이거 360 어떻게 해야 되지? 성훈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360 그대로 둬서 양의 약수 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분해. 맞죠? 소인수분 해보세요. 자, 소인수분해 웬만하면 큰 수로 직접 나눠보세요. 60으로 나눠지지? 이렇게. 그 다음 60은 어떻게 돼? 6 곱하기 10으로 되죠?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으로 쪼개야지. 그 다음에 6은 또 어떻게 쪼개죠, 정답? 2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소인수가 나왔잖아.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 2가 몇 개 나왔어? 3번 나왔죠. 3이 몇 개? 2개. 5가 아니야. 이렇게 쪼개주셔요. 괜찮아? 자, 그러면 성훈아,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소인수분했거든? 여기서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양의 개수 어떻게 구해? 여기 보세요. 3하고 2 보여? 여기를 보여? 3하고 2를 보여? 그렇죠? 자, 여기다가 3하고 2하고 1을 쭉 써준 다음에 각각 1을 더해. 더해. 곱해주시면 돼. 이거 알겠어? 이것도 기억나? 이거 기억해야 돼? 양의 약수의 개수. 알겠어? 자, 이거 써볼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우선 보세요. 저 2의 세제곱 보이지? 2의 세제곱의 양의 약수를 내가 하나씩 구해볼게. 성훈아, 2의 세제곱의 약수 한번 구해볼까? 2의 세제곱의 약수를 뭐부터 시작할까? 뭐부터 시작하니? 1.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지? 2. 그 다음에 2의 2승이죠? 2의 어디까지? 3승까지. 괜찮죠? 배현아, 3의 제곱의 약수가 어떻게 되지?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되지?
1, 5 이렇게 되지? 자 보세요. 여기랑 약속의 개수가 4개야. 여기랑 약속의 개수가 3개야. 여기는 약속이 2개야. 이거 보세요. 이거 4지? 3이지? 2지? 4, 3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된다.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양역수를 구해줄 필요는 없죠? 공식에다 대입해주면 돼. 3하고 2하고 1 보이지? 여기에 1을 더해준 상태에서 곱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이거 기억해도.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 3번까지 얘기하고 좀 풀 시간 좀 줄게. 자,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360,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죠? 자, 이거 빼볼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360하고 540의 양의 공약수야. 근데 이거를 일일이다 확인해도 되긴 하거든? 360하고 540을 소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소인수분해.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서 공약수를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게 내가 어떤 방법 사용했냐면 360, 540 있죠?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세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했어. 일단 10으로 나눠야죠? 36하고 54죠? 그 다음에 또 6으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6하고 9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3으로 당연히 나눠지겠고요? 2하고 3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볼게. 10하고 6하고 3 보이시죠?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해서 이거의 최대 공약수 뭐야? 180이 된다는 거야. 180이 되지? 자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는 건 뭐야? 이거 공약수지? 최대 공약수는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는 뭐야?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양의 공약수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 이미 구했지. 180에 뭐로 구하면 돼? 여기서 양의 약수로 구하는 거지. 얘들아 이해가? 이거 이해가니? 이해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렇게 구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양의 구한 거 아까 1번 케이스 했지? 1번 문제 했지? 똑같이 확인해 주면 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소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소인수분해 해서 위에 있는 지수 부분이 있지. 지수 부분 끌어 써서 곱해주면 된다. 네, 계산만 좀 해볼게. 이거 9 곱하기 20이거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5인데, 3의 제곱이고, 5가 되신다. 해서, 결합시키면 3의 제곱 되고, 3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신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쵸? 그러면 위에 형태 보세요. 2, 2, 1. 자, 성우야, 이거 계산 어떻게 돼? 지금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럼 시작해볼까? 어떻게 되지? 2 썼어. 어떻게 되지? 더하기 1 기억나? 더하기 1 기억나니? 자 제곱 태연아 이거 어떻게 되지? 저 2를 어떻게 써야지? 2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1 보이시지? 어떻게 돼? 플러스 1 플러스 1 성훈아 잘 기억하셔야 돼. 성훈아 얘기해볼게.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4 곱하기 5라고 해볼게. 20이야 20을 쪼겠지. 여기를 살펴보고 소유수분해면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볼게. 어떻게 되지? 한번 불러봐봐. 2 어? 2 더하기 1 맞죠? 여기 1 보이시지? 1 더하기 1 그 다음 어떻게 곱해 기억하시면 자 다른 예를 들어보지. 3의 제곱 3의 4제곱 5의 제곱 시작해본다. 여기서 양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 한번 해봐. 한번 불러볼래? 어떻게 되지?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4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더 곱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기억해서. 그래요. 3번 문제까지 지금 얘기해보고 풀 시간 줄게. 문제는 360의 양의 약수를 좀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2의 배수의 개수야. 그래서 360을 내가 소인수분해 줄게. 일단 이거 6 곱하기 60이지? 그 다음에 이건 2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9야. 괜찮죠? 해서 이거를 쭉 쓰면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야. 괜찮아? 태연아 이거 한번 얘기해볼래? 자 여기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니? 2의 세제곱에 약수를 구하면 이건 2의 영승이 되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지.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 2의 승은 뭐야? 이거 1이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2의 상승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는 어떻게 돼? 1, 3, 2의 제곱.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어떻게 돼? 1하고 5. 이렇게 판정이 되거든? 괜찮아? 총 4가지야. 총 3가지고, 총 2가지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2의 배수 구하라 했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1 나왔지? 1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2의 배수 나오겠어?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거 보세요.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을 해도 2의 배수 안 나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거.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오른쪽 형태는 뭐? 이거 2의 배수잖아. 자, 이거 선택했어. 여기 뒤에 어떤 거 곱하면 무조건 2의 배수 나오잖아. 맞죠? 1을 곱하고 5를 곱하고 3을 곱하고 2를 곱하고 그렇죠? 3의 제곱 5를 곱하고 2의 배수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라는 배수 3가지 3가지 2가지를 곱해주는 거야. 괜찮아? 이해가? 1만 제외시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풀이 시간 줄 테니까 20번까지 좀 풀어봐. 1번부터 있죠.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좀 풀어보세요.